자녀의 키가 더 컸으면 하는 부모의 바람을 노린 과잉 진료가 논란입니다. 2차 성징이 빨리 시작된 아동에게만 처방돼야 할 성호르몬 억제 주사가 키 크는 주사로 쓰이고 있는 건데요. 그 실태를 홍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1살 초등학생을 키우는 여성입니다. 아들의 키가 컸으면 하는 바람에 성호르몬 억제 주사를 맞추고 있습니다. 주사를 맞을지 말지는 부모님이 결정하셔도 된다. 또 만 10세 전에 진단을 받으면 또 실손보험 같은 게 적용이 된다. 2차 성징이 빨리 진행되면 성장판이 일찍 닫히고 키가 자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선 이런 아이들에게 성조숙증 진단을 내리고 2차 성징을 늦추는 성호르몬 억제 주사를 처방합니다. 보험을 적용받아 한 번에 5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성조숙증 진단 연령은 여아 만 8살, 남아 만 9살 미만입니다. 하지만 몇 개월 차이로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2003년 범위를 1살씩 늘렸습니다. 그 결과 성호르몬 억제 주사를 맞은 어린이는 5년 새 2배 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초음파 나무이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피하면 MRI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성조숙증 진단을 받으면 키가 크지 않을 거란 불안감에 이른바 키 크는 주사로 불리는 성장 주사까지 함께 처방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2차 성징이 조금 빠르다고 해서 치료하는 것은 오히려 키 손실을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건강보험에 청구된 관련 진료비만 1,000억 원이 넘습니다. FDA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정상인 아이들한테 또 사용될 때는 뇌압이 올라가가지고 두통이 심해진다든가 키 클 목적으로 이렇게 약을 사용한다는 거는 전혀 맞지 않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성조숙증 과잉치료병원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네, 성조숙증 과잉 치료 논란에 대해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네, 기자. 앞서 살펴봤지만 이 과잉 치료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실태를 보게 되면 9살 여자 어린이 5명 중 1명이 성조숙증 치료인 성호르몬 억제 주사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9살에 가슴에 멍울이 잡히는 등 2차 성징이 나타나면 정상 사춘기입니다. 왜냐하면 2년 뒤쯤인 11살에 초경을 하기 때문인데요. 여아는 8살, 남아는 9살 이전에 2차 성징이 나타날 경우 성조숙증으로 진단합니다. 하지만 치료 기간을 고려해서 건강보험 적용을 1살 늦추다 보니까 9살 이전까지 건보 적용이 되는데 이를 진단 기준으로 끌어다 써서 과잉 치료를 합니다. 여아 성조숙증 치료 시작 나이를 보면 8살 11개월이 가장 많습니다. 건보 혜택이 끝나기 직전 치료를 시작하는 건데요. 8살 11개월에 2차 성징이 나타나면 정상 사춘기인 거죠. 8살 여아의 16.9%, 9살 여아의 20%가 성조숙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잘 자라고 있는데 이런 이제 호르몬 억제 치료를 받게 되면 오히려 키가 더 안 클 수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춘기가 오면 키가 확 자라게 되죠. 1년에 10cm 넘게 크는 그런 어린이들도 있는데요. 정상적으로 사춘기가 왔는데 이를 막으면 키 급성장도 막는 겁니다. 사춘기를 늦춰서 성장 기간을 조금 늘린다 해도 최종 키가 확 큰다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그냥 놔뒀을 때보다 오히려 키가 더 작아질 수 있는 거죠. 성조숙증에선 사춘기가 일찍 오고 또 사춘기 자체도 짧기 때문에 나중에 키가 그만큼 자라지 않게 되는 겁니다. 네, 저도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이런 성장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데 성장 호르몬 주사는 꼭 필요할 때 잘 써야겠죠? 그렇습니다. 원래 성장 호르몬 주사는 성장 호르몬 결핍이 있거나 또는 또래 아이들을 100명을 키 순서대로 쭉 세웠을 때 앞에서 세 번째 안에 드는 저신장증 치료에 쓰이는 겁니다. 최근엔 키가 작을 것으로 예상됐을 때 키를 좀 키우기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매일 주사를 맞아야 하고 또 20%에선 두통이나 피부 발진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는 게 좋습니다. 키는 80%는 유전, 20%는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데 가장 큰 거는 비만입니다. 소화 비만이 있으면 호르몬 체계가 교란이 돼서 키 성장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운동 부족이나 불충분한 수면, 척추 측만증 등의 환경 요인을 교정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 잘 들었습니다.
또래 아이들보다 빠르게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성조숙증 환자가 최근 2년 사이 50% 넘게 늘었습니다. 조기에 발견할수록 치료가 쉽고 비용도 줄일 수 있는데 정작 검진 체계는 아직 부족하다고 합니다. 임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두 자녀를 키우는 최모 씨. 5년 전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던 큰딸에게서 급격한 신체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가슴이 이제 봉긋하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누르면 아프다고. 병원에서는 원인 불명의 성조숙증을 진단했습니다. 3년의 치료 끝에 또래 수준의 성장 속도를 되찾았지만 과정과 비용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혈액 검사, 엑스레이 검사, MRI 검사 하면 거의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한 달에 한 번씩 3년간 맞고 한 달에 한 10만 원씩. 성조숙증 치료를 받은 소아청소년은 2019년 11만 8천여 명에서 지난해 18만 2천여 명으로 2년 새 약 53%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기 진단과 치료를 강조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할수록 치료 기간이 늘지만은 그 결과가 아주 좋은 것이죠. 성인이 됐을 때 최종 키도 정상적인 키로 자랄 수 있고. 또 진단이 늦어질수록 치료비 부담도 커집니다. 여아는 만 9세 전, 남아는 만 10세 전에 진단받아야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다양한 소아청소년 질환을 조기 진단하도록 생애주기 검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학생부터 성인까지 근보공단에서 검진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결과들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성인 이전의 국가검진은 만 71개월까지의 영유아 검진이 전부, 혈액이나 엑스레이 검사 등이 포함된 학생 검진은 초중고 12년 동안 4번 시행됩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